주말 여행 가려는데 날씨가 어떨까? 오늘 흐린데 우산을 챙길까 말까? 갑자기 여름이었다가 추웠다가 4월 맞아? 네, 우리의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 바로 날씨인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이 날씨와 밀접하게 살아가는 분을 모십니다. 김세현 KBS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널뛰는 4월 날씨 도대체 왜 그런지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이 궁금한 날씨 이야기부터 날씨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기상 전문 기자의 하루 그 뒷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기 때문에 친근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를 좀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S 재난미디어센터에서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2019년에 JTBC에서부터 기상 전문 기자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7년 차가 됐더라고요. 벌써. 네. 그래서 네. 7년 차 기상 전문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자가 되기 전에 이 대기과학 전공 박사, 네. 그러니까 학사 전공부터 석사 박사까지를 다 이런 대기과학으로 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상 전문 기자로 되시면서 최근에는 날씨와 인터뷰하는 법이라는 책을 또 펼쳐내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지만 제일 먼저 이런 날씨만큼이나 변화무쌍한 나의 이야기 어떤 계기로 책을 내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제가 되게 오래 전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 빨리 무서워하고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JTBC 때 있을 때 제가 날씨 박사라는 코너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 저를 또 소개해줄 때 코너에서 제가 막 기상학 박사에 뭐 이제 예보사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 출판사 쪽에서 왜 이제 연구실에 있던 사람이 뭔가 기자가 됐다는 그런 게 신기하셨나 봐요. 예. 약간 그런 모습도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날씨 기상 전문 기자가 사실은 사람들이 뭐 뉴스에서 여름철에는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유명한 그러니까 알려진 직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출판사 쪽에서 직업의 세계라고 직업을 좀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기상 전문 기자를 택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제목이 날씨와 인터뷰하는 법이에요. 제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진짜 저는 제목을 제가 정한 거 아닌데 출판사 쪽에서 정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직업이 잘 나타나면서 이제 딱 소개가 딱 돼야 되니까 네. 저걸 딱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진짜 이래서 출판사 출판사구나 역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예보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네. 기상학 박사님이시고 네. 그런 거죠? 네. 네. 우리 KBS의 기상 전문 기자가 더 계시죠?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네, KBS에 제일 많아요. 기상 전문 기자가 저희 지금 제일 연차가 높으신 선배부터 제 아래 후배 한 명까지 해서 총 6명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타사는 지금 거의 MBC는 없고 말이 되나요? 기상 전문 기자가. 기상 전문 기자가 MN은 없고. 네, SBS에는 이제 2명 정도 있고 기상청을 출입하는 기자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네. 전문 기자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보도 채널에 한 네. 3명 정도씩 각각 있습니다. YTN하고 이런 채널하고. 네. 최근에 MBC 같은 경우는 그 기상 캐스터가 없어지면서 네. 기상 전문 캐스터라고 네, 그쵸. 해야 되나요? 캐스터? 네, 그렇게 또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쵸. 네. 네. 저희가 이제 KBS 기상 전문 기자님 하면 익숙한 분이 김성한 기자님, 네. 신방실 기자님. 네. 네. 그리고 이정훈 선배 제 사수. 맞네요. 정훈 선배 맞아요. 네. 네. 특히 그 모니터를 두고 재난 설명해 주시는 모습으로 익숙한.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시고. 정말 몇 분 없는 네. 귀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상 전문 기자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다 기상학 박사님이신가요? 어떠세요? 아니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박사 학위가 있는 건 저밖에 없고요. 네. 이게 입사 조건이 기상 관련 학과 출신 한 명, 기상학과 출신이면 이제 기본 조건, 필수 조건이고. 학사 전공을 일단 하셔야 되네요. 네, 학사가 이제 기상하고 관련 있는 학과를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상 예보사 자격증 같은 거는 이제 우대 요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대 요건. 네. 뭐 이렇게 관련 공부나 뭐 논문 이런 게 크게 없어도 일단 전공만 했으면 자격은 된다. 네, 지원 자격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기상 예보사 자격증까지 왜 따신 거예요?
그게 저도 박사를 따면 그런 거 안 따질 줄 알았는데 네. 근데 JTBC에 있을 때 네. 이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긴 한데 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보를 저희는 다 기상청 예보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는 우리나라는 기상법에 한해서 예보 업체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예보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JTBC에서 제가 난 기상청 예보하고 좀 더 다른 걸 해보고 싶어라는 오. 이제 포부를 갖고 네네. JTBC를 기상 예보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방금 우리 날씨 전해주셨던 최형우님, 네. 송소진, 네. 뭐 조원을 이런 분들이 기상 전문 기자가 아니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셔서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기상 캐스터 분들과 기상 전문 기자의 어떤 역할 차이가 있나요? 네, 크게 그냥 일반 평상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상캐스터 분들은 이제 뉴스 말미에서 이제 내일 날씨나 이제 주간 날씨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서 잘 전달해 주잖아요. 네. 근데 기상 전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중요한 날씨 이슈가 있을 때 또는 이제 뭔가를 이제 알려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중요하게 네.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원인이나 이런 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리포트로 주로 이렇게 날씨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캐스터분들은 오늘과 내일 또 이제 주간 날씨처럼 어떤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들이고 네. 이 기상 전문 기자분들은 그러는 원인이나 네. 아니면 뭐 지금 뭐 있는 날씨 이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더, 전반적인 예.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전망까지. 네. 알겠습니다. 기상 전문 기자가 오셨으니까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게 지금 저는 반팔을 입고 있는데 네. 앞서 오신 연사분들은 이렇게 막 자켓도 입고 오시고 했거든요. 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해요. 더군다나 맞아요. 일교차도 굉장히 큰데 네. 이 4월 날씨가 왜 그런 건가요? 이번에 4월에가 진짜 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면은 일기도상으로는 잘 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쪽 일기도만 보면은 그냥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는 고기압들이 예년보다 좀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지난주죠 이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엄청 더웠었잖아요. 주말에 막 30도 가까이 오르고 막 맞아요. 이랬었는데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기온이 많이 올랐던 건데 고기압이 지나가면서 동풍이 주로 불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서쪽 중심으로 기온이 올랐는데 그 고기압이 아무래도 강하고 세력이 좀 넓게 있었다 보니까 맑은 날씨 계속되고 동풍 계속 불어오면 이제 팬 현상이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네, 배웠습니다. 네, 산맥을 넣으면서 뭔가 더 고온해지는 그런 네. 것 때문에 그렇게 한 일주일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오늘 날씨가 조금 4월 날씨로서는 맞는 건가요? 한국에? 약간 예년보단 약간 높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네. 오늘 보니까 서울이 26.3도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그 0.3까지 말씀을 하시는군요. 보통 우리는 그냥 26도 이렇게 말하는데. 네. 중요하죠. 그래서 26.3도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면 평년보다 한 2도 정도 높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광주는 좀 더웠더라고. 광주는 28.2도까지 올라서 네. 남부지방은 지금 좀 많이 덥긴 한데 중부지방은 그래도 좀 네. 보통 이제 요즘 봄이 사라졌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 날씨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좀 5월에는 봄 날씨를 조금 더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이틀 전에 기상청에서 3개월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이렇게 예. 전망을 내놨는데 3달 다 평년보다 더울 거라고 내놔가지고 겁나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5월에도 좀 더운 날이 있지 않을까 예년에 비해서는. 예. 그래도 약간 4월만큼 그렇게 길게 더울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엔 날씨가. 네. 6월에는 또 비가 많이 내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한 달 내내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맞아요. 좀 여름이 다가오면 항상 SNS 이런 곳에 이렇게 괴담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면서 이제 또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야, 장마가 올해 막 뭐 언제부터 온대 하면 야, 그거 원래 예년에 오는 장마 시작일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게 마치 막 올해 전망처럼 떠돌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평균적인 장마 시작일 이런 게 있고 한데 그래서 예전에도 한 3년 전인가에도 뭐 7월에 하루 빼고인가 뭐 이틀 빼고 비 내내 온다였고 막 그게 괴담처럼 됐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예보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거 한 거죠. 사실
주변에서도 이제 저한테 막 여름 날씨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주사위에 뭐 쓰고 싶은 말 써보라고 덥다 안 덥다 막 이렇게 써보라 비 많이 온다 던져보라고. 네. 그럼 그거나 지금 전망이랑 똑같다고. 그거는 이제 너무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사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그 6월, 7월 그러니까 날씨는 이제 전망이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주사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말이야라고 할 정도로 약간 잘 안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상청에서도 뭐 네. 중기 전망 이렇게 네. 내놓는 거는 네. 그 어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년에 그런 추세나 그런 네. 예측 모델을 갖고 이제 어떨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도 막 그 많이 나왔던 게 막 슈퍼 엘니뇨라고 이번에 보셨나요? 혹시 막 슈퍼 엘니뇨가 저는 못 와서 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막 폭염폭우가 올 거라고 막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특히 좀 위치가 되게 어려운 날씨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되게 요인을 받는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기상청도 되게 어렵게 어떻게 보면 전망을 내는 거죠. 그 여러 개 중에 그나마 이거를 좀 본다 이렇게 해갖고 내는 거죠. 하긴 제가 아는 분이 결혼식 날 잡으면서 10년치 20년치 그 날짜의 날씨를 다 쫓아서 올라가 봤대요. 네. 근데 날씨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짜를 잡았는데 네. 그날 폭설이 내렸어요. 겨울에.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알 수가 없다. 이제 과거를만 가지고는 뭐 이제 그런 말씀인데. 네.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다. 아, 네. 그 얘기인즉슨 내년은 더 더울 것이고 후년은 더 더울 것이고. 그럼 어떻습니까? 올여름은 어떨까요? 그 이틀 전에 그래도 기상청이 내놓은 그 전망을 보면은 예년보다 더울 확률이 6월이 50%, 7월이 60%였거든요. 네. 기온만 보면은. 그러니까 올여름도 뭐 여름이 당연히 덥긴 한데 더 더울 가능성이 있다, 좀 크다고 내놨어요. 그래서 네. 좀 뭐지? 제가 또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 찾아보니까 재작년도 여름철 기온이 2위였고 작년도 여름철 기온이 역대 1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작년, 재작년 엄청 더웠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덥지 않을까. 근데 어떤 유형의 더위가 올지는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또 다른 유형으로 또 더위가 있었어가지고 네. 작년에는 막 7월 초부터 엄청 더웠다가 네. 폭우가 내렸다가 8월 내내 덥다가 막 이랬었는데 네. 올해는 또 어떻게 더울지 어렵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면서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거든요. 물론 이제 기사 리포팅을 하시면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네. 그만큼 어떤 고뇌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예. 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상 전문 기자가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고등학생 때 본 영화 한 편이었다. 네. 그때 투모로우라는 그 재난 영화 알죠. 네. 자유의 신상이 이렇게 얼어붙고 얼어붙고. 있는 그거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그게 어느 장면에 꽂혔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기상학자 뭐 대기과학과를 찾아서 검색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심지어 서울대 대기과학과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낸 기억도 나요. 지금 네. 근데 그 교수님이 누구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당돌하게 막 내가 대기과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냐고 오. 물론 답장을 받진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디에 완전 빠져가지고 기상학자가 될 거라고 막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 장래희망이랑 진학하고 싶은 과. 네. 그러면 또 막 또 당돌하게 대학교 이름은 안 쓰고 과만 대기과학과 막 다 써놓고 기상학자 막 써놔가지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대기과학과가 뭐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오히려.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날씨를 공부하는 과입니다. 막 네. 이러면서 그럼 그 선생님도 막 그래 이러면서 예, 보통 다들 막 의대 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과는. 네네네. 그래서 좀 새롭게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화 한 편으로 지금 봐도 어느 장면에 꽂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꽂혀가지고 바로 진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확고하셨네요. 흔들리지 않고 쭉. 왜냐면 네. 석사, 박사까지 하신 걸 보면요. 네,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네. 그 대학원을 갈 거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이 돼서 그냥 하다 보니까 박사를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저도 왜 안 흔들렸는지 좀 컴퓨터공학과 네. 갔어야 됐는데, 네. 그럼 지금도 어떤 기상학에 대한 재미를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흥미에 대해서. 그렇죠. 오. 네, 그렇죠. 재밌어요. 날씨 네. 재밌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네. 이제 기자가 됐습니다. 처음 방송한 날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죠. 너무 떨려가지고. 잊고 싶은 기억인가요? 네, 너무 네. 흑역사가 약간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긴장을 했고 제가 뉴스를 진짜 그러니까 기상 전문 기자로 입사하기 전에 JTBC 입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뉴스를 그렇게 자주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봐도 이게 인터넷 뉴스를 보던지 약간 이런 사람이었고, 또 이제 뭐 뉴스 이러면 되게 약간 정제되고 막 되게 안정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막연히. 그래서 저는 그걸 생방송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어이없죠, 약간 되게 어이없게 생방송인가 이렇게 딱 되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생방송에 하고, 그리고 그때 가장 컸던 두려움은 내가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이게 유튜브에 평생 남겠구나. 약간 이게 박제가 되니까 네. 그런 압박감들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는 원래도 약간 학회 발표 같은 거 할 때도 막 시간 넘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정해진 시간 짧게 하고 저도 짧고 막 정해진 대로 하고 딱 오고 이랬었는데 네. 방송도 원고가 뭐 있긴 하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고 와야지 하는 그 긴장감에 제가 뭐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그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스튜디오를 처음 갔을 때 네. 생방송으로 뉴스하는 딱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손석희 선배가 앵커를 하셨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앵커 선배가 하시기 전에 이제 방송 앵커석에서 내려오셨을 때 저한테 이제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오시더니 네. 이제 방송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하다 보면 늘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바보가 나일 것 같은데 왠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보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생각과 함께 진짜 약간 첫 방송 할 때랑 그 멘트가 진짜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약간 바보가 아닌 이상 늘긴 할 텐데. 근데 책에 말미에 보면 다행히 난 바보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남겼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막 요즘에는 예. 그래도 막 그 첫 방송 때처럼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책에는 마무리에는 적었는데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겸손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전문 기자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루는 거의 이제 기상 전문이니까 네. 아침에부터 날씨를 확인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날씨 예보가 한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이렇게 3번 크게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 날씨 정보들을 다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비가 왔을 때도 많거든요. 야간에 막 비가 많이 오거나 막 이럴 때도 있어서 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그 전날에 그 새벽 동안 비가 어떻게 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예보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계속 보죠. 틈날 때마다 계속 봐요, 날씨를. 문득 궁금해지네요. 기상 전문 기자가 보는 날씨 어플은 뭘까요? 왠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한국도 기상청이 있지만 해외도 기상청이 그럼요. 많으니까. 네. 네. 그 사실 어플로 본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름을 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요? 네. 바람이라고 해야 돼요? 윈땡이라고 윈땡. 많이들 쓰시는 네.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기상청들도 많으니까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도 가끔 이제 보기도 하고 왜냐면은 미국 날씨가 이상할 때 우리나라 영향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이제 북반구 이렇게 다 같이 보고 막 그럽니다. 확실히 날씨를 보는 게 다르시군요. 미국 날씨를 보고 우리나라 날씨를 예측한다는 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네. 구름 감상협회 한국지부 회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협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구름 감상 협회라고 클라우드 어프리시에이션 소사이어티였나 거기에 사이트가 있어요. 네. 실제로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그 영국의 편지는 아니죠. 네. 지금 방금 말하면서 약간 영국에서 시작된 편지는 아니고요. 네. 그 영국에 굉장한 구름 덕후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개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사이트랑 이런 걸 다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구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귀엽게 자기가 그날 본 구름이나 좀 특이한 구름들이 있으면 이렇게 업로드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몇 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얘기도 만나서 하고, 네. 교류를 얘기도 하시는군요. 하고, 네, 구름 뭐 신기한 거 본 거 있으면은 뭐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생기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이렇게 하늘을 몇 번 정도 쳐다보시는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보지는 네, 못하잖아요. 사무실에 있으니까 또. 그 대신에 막 이제 차로 출퇴근하면은 그 이제 올림픽대로 타고 제가 출근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차로 출근하면 이제 저쪽에 멀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그때 상황을 보고 오늘은 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구나. 오늘은 뭐 좀 안개가 끼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도 오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나갔을 때 또 한번 보기도 하고 막 그러고, 네. 그 날씨 어떤 예보에도 성수기와 비성수기, 그러니까 네. 기상 기자도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는지. 네. 업무가 몰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일이 많을 때가 아무래도 위험 기상이 많은 여름철에 저희가 일이 좀 많거든요. 위험 기상이라고 하는군요. 네, 위험 네. 기상. 그래서 태풍이나 폭염이랑 뭐 주로 이제 여름에 많이 발생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주로 이제 성수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비성수기는 주로 이제 가을 날씨 좋은 날 많고 봄엔 예전엔 봄도 좀 그래도 약간 비성수기 같았는데 요즘 봄에 산불이 좀 많이 나니까 산불도 저희가 또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봄에도 이제 날씨가 그렇네요. 날씨 영향을 받는 산불 같은 재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좀 더 생기는 편입니다. 황사도 막 몰려오고요. 네, 맞습니다. 황사랑 그쵸. 미세먼지랑 미세먼지. 네. 다 이제 기상과 날씨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휴가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름에 네. 그때는 휴가 가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날씨가 일이 많을 때 가면은 좀 그 일을 하라고 뽑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주로 네. 이제 날씨가 좋을 때 이제 눈치를 그러니까 이게 회사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날씨 눈치를 보고 가는 거죠. 얘가 태풍이 안 올라오겠지 막 이러면서 이제 10월 초나 막 10월 좀 그쪽으로 이제 보는데 최근에는 막 10월에도 태풍이 올라올 그런 낌새도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위험 기상 말씀을 하셔서 네. 우리 KBS는 재난방송센터가 있잖아요. 네. 태풍, 폭우 이런 비상 상황이 닥치면 재난방송센터가 가장 초긴장일 것 같아요. 네. 재난방송센터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특히 여름에 철야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뭐 매해 있긴 하지만 예. 저번에 한번 이제 차수 선배랑 같이 이제 여름에 철야를 근무를 당일에 갑자기 서게 됐나 그래요. 밤 사이 비가 많이 올 것 같아갖고 그러면 진짜 그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비구름을 계속 보다가 이제 특보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특보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특보를 들어가려면은 막 그런 정보들도 막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날씨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때가 그때였어요. 어청도에 비 많이 왔을 때 새벽에 12시에 2024년 7월 10일 새벽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어청도에 비 많이 오니까 그때도 이제 그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예보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KBS는 아무래도 기상 전문 기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장점이 그거를 보고 있다가 바로 이제 특보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비구름이 너무 강하게 발달을 해서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굉장히 약간 긴장을 하는 거죠. 정말로 약간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보도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상특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은 재난방송센터장이 바로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센터 그때는 이제 철야할 때는 이제 같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다 보고 체계가 다 있으니까 밑에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위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특보도 열고 그렇게 재난 특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퇴근해도 이렇게 전화를 항상 들여다봐야 되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시겠네요. 그렇죠. 여름에는 그러니까 뭐 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퇴근해도 비가 어딘가에 오는 강한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은 계속 레이더 영상을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 지금은 센터장으로 계신 성한 선배가 계세요. 김성한 기자님. 네. 선배께서 이제 집중호우 알림이라는 걸 갖다 개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강한 비가 지금은 시간당 70mm부터 오나 그래요.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제 문자가 왔을 때 또 이제 레이더 영상 켜보면은 여기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앞으로 얼마큼 오겠구나가 이제 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호우 알림이라는 게 기자들이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재난미디어 센터에서 오시면은 그러니까 KBS 재난미디어 센터에서 쓰시는. 센터에서,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힘든 재난을 꼽으라면 어떤 상황일까요? 다 힘들지만 이게 재난이 그래도 예상이 되면 그러니까 좀 그래도 대비를 하고 네네네. 그러는데 산불이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언제 날지를 모르고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만큼 커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산불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작년에 그 의성 산불 났을 때도 네. 그 순식간에 그냥 막 번지고 꺼지지도 않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부니까 예. 정말 이례적으로 너무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청송 지나서 영덕까지 70km를 불씨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진짜 믿겨지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산불은. 그리고 막 태풍이나 이런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보가 되고 언제쯤 우리나라 빠져나갈지가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진짜 산불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네. 산불 대부분의 어떤 그 원인이 네. 그 부주의로 인한 그렇죠. 화재가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주로 대부분이 실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는 산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뭐 외국처럼 번개에 의해서 그런 건 적고 예. 진짜 좀 경각심을 갖고 계셔서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가 건조한 나라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건조한 나라다는 걸 알고 네. 좀 이렇게 어떤 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네. 라는 걸 또 인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봄철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네. 이제 날씨 예보가 잘못됐을, 그러니까 틀렸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 날씨 예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판을 받기에 딱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기상 예보관 하신 분들은 막 전화로 뭐 욕설도 듣고 하셨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 날씨는 잘 맞추면 본전 하나라도 틀리면 욕 먹는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네. 네, 좀 체감을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을 때 특히 되게 좀 그러니까 걱정? 이게 정말 맞을까? 사실은 기상청에서 하는 예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날씨가 이게 잘 맞아야 사람들한테도 정보가 참 좋은 정보가 전달이 되고 할 텐데 네. 이게 근데 참 제가 이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상청 예보를 막 욕하시지만 저도 약간 전공자로 이제 박사까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날씨 맞추기가 아까도 계속 제가 어렵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생각해 보면은 예보가 이제 기상 쪽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채점받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날씨를 하다 보니까 내일 날씨하면 바로 내일 채점이 오는 거죠. 채점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상청 편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분야를 한 사람으로서 틀리고 싶어서 틀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 기상청도 이해가 되고 근데 하지만 물론 이제 대중분들은 정확한 날씨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생업과 연결된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게 진짜 날씨의 네.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기 네. 때문에 정확도는 높아야 되지만 또 그 과학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다 보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네. 시청자 질문 중에 네. 이런 질문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리한 질문도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제가 그 JTBC 때 날씨 박사 하는 코너에서 네. 어린이들한테 질문을 받는 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약간 질문들이 뭐 이렇게까지라기보다는 정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네. 했던 게 꼬마 여자였던 것 같은데 바람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귀에서 소리. 내가 발상이 굉장히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나름 또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니까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풍이 왜 북상을 하나요? 막 여름이 왜 있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학부 시절에 배우긴 배웠지만 그냥 기본 상식으로 돌려서 알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한 번씩 콕콕 찝으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그래 이게 기본이지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되뇌이는 네. 시간을 가진 적이 꽤 있었어요. 날씨에 관심들이 많아서 그러신지 그런 되게 근원적인 질문들 할 때마다 그래 이것도 궁금할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박사까지 했으니까 예. 날씨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상한 날씨 있을 때 분석을 좀 그래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 리포트로 이렇게 했을 때 막 예를 들어서 타사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거나 못 틀리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어떤 기사였는지.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이거 책에도 쓰긴 했는데요. JTBC 때는 제가 아까 예보사 따서 예보 업체로 등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예보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기상청에 전달하는 예보 말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밤 사이에 비가 아마 기상청에서 뭐 제주도에 뭐 200mm인가 막 그 정도 오고 남부지방 얼마 정도 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17시 예보, 오후 5시 예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날 당일의 마지막 예보니까 이제 그걸로 모든 방송사는 이제 그렇게 나가요. 그렇죠. 리포트나 이런 게. 네. 하지만 저는 생방송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제가 본 거를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막 비구름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이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으로 이제 한 80mm 제주도 80에 뭐 남부지방 40mm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기상청보다 200관의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네, 낮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래 이건 맞을 거야 하고 자신 있게 방송한 다음에 이제 자리에 왔더니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알람이 왔죠. 이제까지 내린 비의 양을 감안해서 예상 강수량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저랑 거의 근접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럴 때 약간 좀 뭔가 이제 난 그래 내 할 일을 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기도 그렇군요.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참 어렵다. 네. 이게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견도 주셨어요. 워낙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모르겠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씨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기상 전문 기자를 꿈꾸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뭐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상 전문 기자를 이제 꿈꾸는 후배한테 이제 뭔가 조언 같은 걸 한다면은 뭐랄까 날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뭔가 힘든 일도 많고 뭐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거를 날씨에 대한 좀 뭔가 애정이 있다면 그게 좀 상쇄되는 것 같긴 해요. 막 힘들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뭐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이제 배경으로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문득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애정이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다면은 굉장히 뭔가 기상 전문 기자로서는 그렇게 막 잘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날씨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까처럼 뭔가 제가 맞았다고 생각됐을 때, 그러니까 보도로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도는 못하지만 아니면 과거 분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사는 그런 분석 못했는데 뭐 제가 할 때나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책엔 쓰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학자와 그 기자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긴 한데 학자 입장에서는 막 강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면 잠이 안 와요. 약간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뭔가 자연은 굉장히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흥미를 느끼시는군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네. 근데 기자는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기사로 하고 또 이제 그런 걸 다 빼고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죠.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네. 기상 전문 기자로서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청취자에게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네, 이제 또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이번 여름도 폭염도 폭염이고 폭우도 폭우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한 날씨들이 있을 수 있는데 KBS는 너무 그런 말이긴 한데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이번 여름에도 열심히 좋은 보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KBS를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날씨는 KBS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럼요. 김세현 기자님 컴퓨터공학과 안 가시고 기상과 가시기를 잘하신 것 같다. 정말 네 의견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올려놓은 불볕더위 무더운 날 많다고 하는데 제발 이런 예보는 틀리길 바란다. 이렇게도 그렇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날씨와 인터뷰하는 법을 펴낸 김세현 KBS 기상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